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일 약간의 과열권 진입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게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면서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을 크게 줄 정도는 아니었고요. 전일 양봉의 몸통을 모두 지키는 정도로 FMC로 이제 바톤을 넘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다음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요일 야간 선물은 0.15% 하락했고 당시 외국인 선물은 557억의 매도가 잡혔습니다. 0.38% 오늘 선물 하락 출발 후 내려와서 1.18%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8월 CPI 발표 있었는데요. 연간 상승률은 2.0%로 지난 1일 발표된 속보치 2.1%보다 낮아졌고 월간으로는 0.1% 상승했습니다. 이제 미국 FOMC가 새벽 3시 이후에 열리는데 파월 기자회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야간 선물과 나스닥의 변동성에 주목을 좀 해야겠죠. 스티븐 미란 이사가 처음으로 FOMC에 참석하며 빅컷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준에는 친 트럼프 이사가 3명이 있고요. 이는 스티븐 미란,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이사가 해당됩니다.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어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빅컷 여부와 앞으로 금리를 추가로 얼마나 인하할지에 대한 금리 경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답할 금리 인하의 사유에 시장은 큰 관심을 갖고 볼 것으로 봅니다. 현재 올해 3차례, 내년 3차례로 내년까지 총 6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월 16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175억으로 평균 이상의 거래가 나왔고요. 풋옵션에서 260억의 거래로 평균 이상 거래가 나왔습니다. 위클리 옵션 블록딜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70만 주, 우선주 9만 주가 있었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100%로 빅컷 확률 6%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가 상승해서 전월과 동일했고요. 전망치인 0.2%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신학기 쇼핑 시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소비자들은 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8월 산업 생산은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며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전월 마이너스 0.4%에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자동차 관세인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리는데 이번에는 2023년 발생한 연금 개혁 반대 시위와 비슷한 규모인 약 8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요 종합 내용은 실시간 방송, 장중 실시간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파생반, 정규반의 텔레그램에서 언급드렸던 내용 등을 토대로 정리한 거고요. 부연 보충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은 갭 하락 출발로 쇼커버링 수요보다는 차익 수요가 우선시되면서 출발했기에 일단 하락 확률이 높았죠. 자, 요거는 지금 카페에 잠깐 보시면요. 카페 오늘 데일리님이 써주신 글을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연습으로 보시다시피 시작과 함께 위클리 풋옵션을 잡으셔가지고 3,660만 원대 이제 수익 연습을 이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기존에 계속 이게 지금 갭 상승으로 이루어지면서 쇼커버링 수가 계속 발동하는 신고가 랠리 장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끊겨지려면 일단 갭 하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1% 이내에서는 그리 큰 하락은 이제 시장이 보여주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하락세가 우선시 될 수 있겠고 1%대 이상의 하락 출발이 되면 이제 차익 수요가 더 커지면서 마삼급 정도가 한번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봤는데 0.38% 하락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쇼커버링 수요가 일단은 발동되지 않으면서 시작했잖아요. 굳이 하락하는데 뭐하러 무리하게 위로 당기면서 그죠? 쇼 포지션을 커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출발했을 때는 조금 일단 차익 수요부터 먼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적용을 연습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생각나서 이렇게 베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트레이딩, 생존 트레이딩법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장을 마치고 마지막 방송 마지막 쪽에 하는 컨텐츠 시간에 다 다뤘던 건데 요거 점검했었으니까 앞으로 혹시나 지금 보시는데 장 마치는 시간에 생존 트레이딩 공부 같이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 마친 시간에도 계속 계시면 컨텐츠 계속 이어지니까요. 요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일지를 토대로 오늘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연습을 이제 컨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와서 매매 일지를 써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파락 출발로 쇼커버링 수요보다는 차익 수요가 우선시되며 출발했기에 하락 확률이 높았고 이내 본장 시작하면서 기준 음봉이 발생했고 11시 정도까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자, 일봉 보시고 분봉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개파락 출발로 먼저 첫 번째 하락 배팅 가능 구간이 탄생했고 두 번째 기준 음봉 보면서 하락 배팅 가능 구간이 탄생했고 자, 여기 빗각 돌파봉 보면서 상승 포지션 한번 가능했고 자, 여기 기준 음봉에 막히는 지점 보면서 네 번째 하락 배팅이 가능했던 트레이딩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주도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옵션과 프로그램 중심 현물 수급은 개선되었죠. 보시면 프로그램 여기 개선되는 거 체크했었죠. 하지만 외국인 선물은 오늘 거의 하루 종일 매도세로 1조 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은 누르는데 프로그램 개선돼서 외국인들이 여기 이하로는 무리하게 떨어뜨릴 필요가 없었던 지점이죠. 외국인도 지금 이제 스위칭 해가지고 자, 일봉상 이제 그동안에 선물로 고생하던 거 이제 여기서 돌아 올릴 때 스위칭 했었는데 이거를 내리면서 굳이 세게 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승기를 잡았는데 최대한 위에서 남들이 사주는 거에 그냥 놓고 팔면 됩니다. 절제하면서 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떨어질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내려가서 빗각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위에다가 진행을 계속했고 다른 쪽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때 점심시간을 끼고 삼성전자의 반등폭이 괜찮게 나왔죠. 77,100원을 찍었던 삼성전자가 순간 79,000원까지도 올라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반등도 시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1조 원을 매도하는데 뭐 이거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는 쉽게 안 되겠죠.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대폭 축소가 나와야지만 이게 쉽게 이제 가던 길을 밑꼬리 달고 양봉 전환까지 시도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주도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옵션과 프로그램 중심 현물 수급은 개선되면서 11시 5분경에 이 빗각을 돌파하면서 반등 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한 물량을 굳이 밑으로 밀면서 싸게 팔 필요가 없었기에 최대한 절제된 매도 양상을 보였고 기준 음봉을 건드릴 정도로 반등하자 외국인 선물 방향으로 다른 수급이 다시 슬쩍 움직이며 다시 밀린 채 종료했습니다.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우선시되며 시장은 하락했으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1% 수준의 개파락이 아니었기에 큰 급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토는 FOMC로 넘어가서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을 보겠지만 시장이 너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추세상 받아주는 매수세와 차익세가 충돌하며 거친 흐름이 나오면서 방향성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때에는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 균형이 어느 지점에서 만들어지는지 집중해서 봐야 하며 자, 요 같은 내용은 내일 텔레그램 구독자방까지는 아니고 텔레그램 파생반 정도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그래서 그 어디서 이제 균형이 만들어지는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시차를 두고 금요일 혹은 다음 주에 일본 금리 결정까지 본 뒤에
자, 다 이제 이번 주에 나오죠. 이제 이번 주 해가지고 일본 금리 결정까지 본 뒤에 변동성 지수 급등을 동반한 변화가 크게 나올 수 있으나 이번 추세는 흔들림은 있어도 당장은 쉽게 깨지기 어려운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돈도 많이 쓰여졌고요. 특히 외국인은 옵션에서 블록딜 양매도를 여전히 많이 보유한 상태. 물론 기존의 풋 옵션 매도, 그 다음에 가까운 자리에서 콜 매도가 있었죠. 그런 상태로 여전히 하방 배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보니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고 다시 밑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 최근 국채 선물 매수 랠리와 달러 선물 매수를 동반하며 대응하는 모습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정규반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타임라인식으로 좀 복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4컷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반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이 시간마다 여기다가 중요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시 52분에는 야간에 이어서 외국인은 아침 선물을 차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FOMC 경계감이 있을 수 있는 날이나 확인되기 전에 무리한 변동을 주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하게 변동을 주진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다음 자리까지 4,000원 이상 공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자리를 완전히 꽉 채워 올라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제가 여기 빗값과 이제 저항점 다음 자리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음 자리는 이제 굳이 매물대를 따져 본다면은 이제 79,500을 끼고 79,000에서 8만 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가 79,700원을 찍고 살짝 조정을 보이면서 내려왔었습니다. 중기 매물대의 반응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시장은 쇼커버링보다는 차익이 앞선 상태로 시작하지만 큰 변화에는 FOMC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시장입니다. 8시 56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프리장에서 1200억대 매도로 출발하는 모습으로 오늘 일단 하락 먼저 우세하게 출발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시 1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중심으로 첫 분봉 기준 음봉 역할을 하는 것이 나타났었죠. 자, 여기 다만 장세를 고려하여 차후에 다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둬야겠는데 그런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외국인 선물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선물 조금만 돌아섰어도 이 음봉은 넘어가기 쉬웠어요. 이렇게 넘어가거나 애초에 넘어가거나. 근데 외국인 선물 계속 눌렀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방 압력 주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삼성전자 먼저 반등으로 갔고, 하이닉스는 좀 약하게 끝났지만 그래도 후반부에나 33만 5천원을 떨어뜨렸으니까 어쨌든 버텨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따가 다시 언급됩니다. 일봉 체크했고요. 당일 진폭 4포인트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9시 8분에는 신고가 랠리 상황에서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쇼커버링 수요보다는 차익 수요가 먼저 발생했고, 갭 상승일 때는 계속 쇼커버링을 불러일으켜서 수급 대비 강하기가 쉽습니다. 전일 본장 저점 방어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팀장님이 이제 카페에 올려주신 종목 2개 중에서 하나인 제닉스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었는데, 종가는 이제 8.74% 상승했는데 이제 고가는 15.8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기해드린 거, 기준 음봉 역할하는 거 표기해드렸고, 내용으로 이제 올려서 보면은 좀 확대해서 보면요, 당일 기준 음봉 역할, 이 봉을 최소한 건드리기 시작해야 본격 반등 시도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언급드렸고, 그 전까지는 조정 압박이 더 많은 차익 우선 장세였다 언급드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컷으로 여기 보겠습니다. 자, 9시 56분에 제가 요거 위에는 요거 이제 라인 잡아드린 거고, 수급 변화 여기 올라오는 거 보자. 근데 안 올라왔어요. 9시 56분에 9시 첫 봉은 아직 기준 음봉의 역할을 유지 중이고, 10시 11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5천억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추세 잡았죠? 프로그램 추세요. 그 다음에 10시 16분에는 쇼커버링이 발동될 필요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외국인 선물을 메인 1순위로 놓고 흐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매도 압박을 기본으로 보고 반등 시에 왜 이렇게 강하지? 어떤 이유를 보고 그래도 외국인 선물 매도인데 하면서 눌러지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했던 겁니다. 자, 위클리 옵션 베팅 포지션 현 시간으로 10시 17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어제의 상방을 정리하고 약간의 하방으로 전기가 되었고요. 개인들은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지만 거의 콜 쪽에 집중이 되었던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이제 콜 매도를 중심으로 양매도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컷으로 여기 볼게요. 세 번째 컷으로 10시 33분 삼성전자는 77,300원, 아이고 잘못 썼네. 77,300원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밑으로 위협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어세가 강한 편인데 77,100원을 찍고 난 이후였고요. 뭐 딱히 자, 10시 30분 차트 볼까요? 잠깐만, 이게 77,100원을 찍고 나서였나? 먼저 찍었던 거 아닌가? 10시 40분? 순간적으로 77,100원까지 이탈을 했었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건드리고 나서 올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소가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335,000원을 깨면 위협적이었는데 호가 분석상, 근데 하이닉스가 깨지지 않고 나중에 오후장 끝까지 들어서 그때 잠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전체적으로는 하방을 계속 키우지는 않는 쪽으로 전개가 됐었고요. 두 조건이 밑으로 성립하면 오늘 2차 지지 라인까지는 열어두면서 봐야 되겠다 언급드렸고, 그 두 조건이 모두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이 계속 매도가 늘어나고 있었고, 11시 7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방어는 프로그램 쪽으로, 그리고 옵션, 자 다시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한 방어는 프로그램 쪽으로, 그리고 옵션 강도가 그리 세지 않다, 절제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OMC 금리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이었고요. 11시 34분에는 외국인은 스위칭한 선물을 고가권에서 차익하는 것을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에서 차익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8천억 매도가 됐고요. 삼성전자 꼬리 영향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꼬리 영향으로 좀 더 반등이 시도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컷으로는 이렇게 오후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16분 내용입니다. 3시 20분 마지막 쪽이죠. 3시 20분 이후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물량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체크 중인데 별로 축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제대로 못 달았습니다. 그렇죠? FOMC에 대한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3시 26분에는 전일 일봉 양봉의 하단부를 지지하면서 최소한의 방어는 했지만 FOMC 결과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충분히 단기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상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다. 외국인도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백어데이션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현물이 지금 78,400원이죠. 현물이 78,400원이고 선물이 77,900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백어데이션 500원 상태가 진행돼서 삼성전자는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단기에 극복을 해줘야 이게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 격차가 다시 줄어드는지, 스프레드 축소가 다시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9분에는 외국인이 아직까지도 선물 매도 축소가 없는 상태였고요. FOMC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다. 3시 31분에는 선물 미결은 오늘 천천히 하루 종일 축소되어 외국인 선물 매도 추이와 동일한 방향을 취하면서 외국인들은 일단 차익에 치중한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고요. 3시 33분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결과 이후 상황이 긍정적일 수도 있죠. FOMC 있다고 다 떨어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기대에 충족하게 되면 오버슈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외국인들은 오늘 빠졌던 물량을 다시 커버해줘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공격적인 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고려하면서 FOMC 결과 반응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환매를 또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전환되면서 종료했었고요. 3시 53분에는 이제 12월물 성적이 좋지 않았던 투신권에서 종가에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12월물로 몇 번의 실패에도 다시 크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3시 53분에는 12월물 현재 추정 누적 손실은 최소 100억에서 200억대까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투신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매매일지 복귀 방송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나중에 파생반에만 이제 카페에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 장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니 매수로 받치는 힘과 차익 매도가 충돌되며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서 내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후 야간 선물 6시까지 움직임 및 수급 확인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타임라인식으로 정규반인 파생반 텔레그램에 있던 일부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보나치 확장 자리, 매물이 없는 자리 491.3과 481을 뒤로 한 채 밑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고, 연속 11거래일에 연속 상승세, 코스피 상승세가 일단락 됐죠. 이제 12거래일 기록을 가지 못하고 11거래일로 연속 상승이 끊겼습니다. 467.6은 이미 도달했었고요. 9월 12일과 15일 사이에서 형성된 자리인 464에서 466 정도까지도 여기 경계 라인으로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겹치는 자리가 단기 변동의 기준 자리로서 파악 중입니다. 여기가 이탈되기 시작하면 공간을 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 자리가 지켜지면 다시 오버슈팅으로 한 번 더 진출하고서 볼벤 타고 가다가 이제 볼벤 위쪽으로 이제 과열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을 일단 보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자, 오늘 지켰던 라인과 거의 근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일 그 지점까지 야간 자리랑 함께 보면서 봐야 되겠고요. 455.2, 446, 439, 434 등등 순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매물 라인에서 피보나치 확장 자리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11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약 1조 원인 9,826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12월물에서 중립형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이거는 이제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차익은 411억 매수, 12억이네요. 412억 매수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17조 6,860원 정도, 60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환율은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78.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30억 매수가 나왔습니다. 국채 선물은 이것도 이제 추세 당연히 이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 국채 선물은 외국인들이 10년물을 금요일에 1조 1776억, 월요일에 9475억, 화요일에 7705억 원 매수하고 만기 넘어가서 수요일에 6920억 원의 매수가 나왔고요. 만기 전에는 이제 매수 롤오버 중심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리스크 해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는 0.33% 상승한 21.10으로 마감했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올라갈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볼벤 하단 근접해가지고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FOMC 결과 보고 야간장 변화 보고, 그다음에 대체거래소 흐름 체크한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또 함께 내일장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